안녕하세요.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 HR계 히딩크 윤현진이 알려주는 인적자원 개발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강의와 관련된 내용만 채팅창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적자원 개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HR의 5가지 역할 중 교수 설계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ISD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ISD가 그런 뜻도 있군요. 그런데 다 아니고요. ISD, Instructional System Design은 교수 활동을 위한 체제적 사고 및 과학적 접근으로 학습자 중심의 과정 설계를 의미합니다. 에디모형을 아시네요. 교수체제 설계를 말할 때 에디모형을 대표적으로 언급합니다.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교수체제 설계와 교수 설계는 같은 의미입니다. 에디는 각 단계 앞글자를 따서 분석, 어널리시스, 설계, 디자인, 개발, 디벨롭먼트, 실행, 임플리먼테이션, 평가, 이밸류에이션 등 5단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각 단계는 유기적 상호작용, 즉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체제 설계에서 체제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주요 활동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6가지 분석을 통해 완성도 높은 설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교육 제반 사항을 설계하는 단계로 학습 목표를 기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평가 전략을 수립하며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 내용을 설계합니다. 그 다음 교사가 어떻게 가르칠지 교수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계에서 교수 설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개발 단계에서는 앞서 설계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할 도구를 개발하고 세부 교육 내용에 대한 교환을 작성하며 교재 및 교부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교수 준비가 잘 되었는지 파일럿 테스트를 해야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잠깐! 파일럿 테스트란 교육,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젝트, 플랜트 등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미리 파악해서 수정 보완하기 위해 모의로 실행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철저하게 교육이 준비된 상태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단계로 학습자, 교수자, 학습 내용, 교육 환경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실행 단계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준비된 교수 상태를 교육 현장에서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 체크할 수 있으며 운영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교육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운영 매뉴얼을 이용하여 교육 전, 중, 후 시간대별로 관리하게 되면 원활한 교육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평가 단계는 실행 단계에서 확보된 측정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 담당자들이 간과하거나 어려워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반응 평가 위주로 관리되고 있죠.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 커크패트릭의 4수준 평가 모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커크패트릭의 4수준 평가 모형은 1959년에 발표된 것으로 현재 기업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커크패트릭은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반응, 학습, 행동, 결과의 4단계로 평가할 것을 제시하였는데요. 1, 2단계인 반응과 학습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초점을 맞춘 평가이고 3, 4단계인 행동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조직의 초점을 맞춘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상에서 같이 에디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단계인 분석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설계부터 평가까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분석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요. 왜 그럴까요? 네, 첫 단추, 시작, 근거 다 맞는 말씀입니다.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가정개발의 시작이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설계에서 평가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의 목적은 교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가정개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요구 분석은 조직 요구, 수행 요구, 교육 요구 등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조직에는 어떠한 요구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업무 수행의 개선이나 문제 해결, 경영 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발생하면 수행 요구, 즉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를 확인한 후 해결 방법을 관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교육으로 해결할 것인지 교육 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요구 분석을 위한 방법은 조직의 요구를 파악을 하고 발생 배경 및 원인을 도출 후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를 선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 분석인데요. 환경 분석의 목적은 가정 개발에 도움 또는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가정 개발의 전제 조건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환경 분석을 위한 방법은 가정 개발의 제약 조건, 도움 영역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습자 분석입니다. 학습자 분석의 목적은 가정 개발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 구체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설계, 교수 방법, 학습 난이도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분석이죠. 학습자 분석을 위한 방법은 특히 학습 관련 구체적 특성인 학습자들의 선수학습 경험이 있는지, 동기나 태도가 어떤지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목적 분석입니다. 목적 분석은 과정의 존재 이유로 과정 설계 지침이 되는 바를 문장화하는 단계로 과정 설계가 원래 조직 요구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목적 분석을 기술하게 한 방법은 조직의 요구를 명시하고 학습 대상자와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기대되는 학습의 결과를 기술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직무 분석입니다. 직무 분석의 목적은 직무의 구조를 분석하여 학습 목표와 내용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직무 분석을 위한 방법은 직무를 책무, 과업으로 위계화 작업을 시작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주요 영역을 구체화하는 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산업계 전반에 대해 직무 분석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섯 번째, 내용 분석입니다. 내용 분석의 목적은 학습 목표 및 내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 지식, 기술, 태도의 구체 영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교육 내용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분석을 위한 방법은 교육 내용 도출 및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과정의 흐름도를 작성할 수 있으니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분석의 6가지 활동을 실시하고 나면 설계 단계 전에 가져온 계획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AD 모형 중 첫 번째 단계인 분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분석이 꼭 필요한 이유는 학습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학습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도 잘 마무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AD 모형 중 분석을 위한 세부 활동들이 있습니다. 세부 활동들이 몇 가지이며 어떠한 내용인지 떠올려 보면서 스스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